네, 야간 선물이 심상치 않아서 기대감은 더 커집니다. 정지우 위원과 전략 더 챙겨보도록 할게요. 위원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MTNW 공명 정주입니다. 네. 아침만 하더라도 예. 벌써 6천을 보나? 예. 기대했어요. 예, 아쉽긴 그렇죠. 했지만 그 아쉬움을 딛고 우리가 조금 더 주목할 키워드 어디에 있을지 고래키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MLCC 빼놓을 수 없을 테고 그 안에서 전선까지 또 크게 주목받으면 대원전선 상한가 흐름 이어갔습니다. 전략 더 이어가 볼 텐데 위원님. 예. 메모리 가격이 트니까 그 영향권의 MLCC부터 전력 많은 키워드가 주목을 받고 있어요. 3월 준비, 오늘 떴던 키워드 안에서 조금 더 전략 강구해도 좋을까요? 예, 지금 MLCC 관련주들이 이제 바닥권은 조금 지나긴 했는데 오늘 또 급등을 하면서 특히 이제 삼성전기가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죠. 그리고 오늘 삼막콘덴서가 중소형주 내에서 대장주 역할을 했고요. 대신 저는 좀 눈에 띄는 게 지금 전력 관련주 내에서 오늘 대원전선이 또 상한가 들어갔죠. 아, 역시 최대 주주가 대량 매집하는 기업들이 중요하구나. 오늘 다시 한번 좀 느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주식의 90% 이상은 수급이다. 삼성전기는 언제 세력들이 들어왔을까요? 최대 주주 역시 바닥권에 있을 때 삼성전기 대표이사가 매수했죠. 예, 그런 만큼 역시 지금 바닥권은 조금 지난 상태에서 이제 선별적으로 잘 봐야 될 것 같은데 코칩 같은 경우도 MLCC 관련주 내에서 삼성전기 협력업체죠. 지난번에 1월달, 2월달 자사주 매입이 다 들어왔죠. 그리고 나서 이제 날아가기 시작을 하죠. 대표이사의 매수와 자사주 매입의 콜라보. 역시 코칩도 이 공식과 맞춰서 역시 또 날아가는 패턴이 전개됐던 거거든요. 결국에는 수급이에요. 수급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전력주 내에서도 TC 머티리얼즈, 대원전선이 오늘 또 주도주 역할을 했는데 TC 머티리얼즈는 안 엮인 게 없어요. 예, 지금 뭐 LS 일렉트릭, 특히 HD 현대일렉트릭, LS 전선, 대한전선, 효성중공업, 거기에 두산 에너빌리티, 그리고 현대차까지도 재료가 있죠. 그래서 역시 TC 머티리얼즈는 앞으로 또 원전이라든지 방산 쪽도 신사업을 확대하고 있는 만큼 이 TC 머티리얼즈 조정세만 이번 주에도 저가 매수 기회를 계속 노려보는 전략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로봇주 Y2 솔루션 오늘 또 날라갔죠. 벌써 100% 이상 올라온 건데 Y2 솔루션도 이제 내일은 약간 반락해 주는 게 좋아요. 예, 그리고 나서 수요일부터 재차 반등, 목요일부터 급등을 노려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여지고요. 예, 그리고 이제 DKT 이 기업도 보스턴 다이나믹스 쪽에 로봇 충전기를 수주한 기업이죠. 이제 DKT가 전고점 이제 돌파 임박돼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차트로만 봤을 때는 여기서 제로 나온다라고 하면 날라가기 초읽기 들어가지 않았을까? 근데 오늘부터 리포트가 나오기 시작을 했죠. 호재성 이제 공시. 어떤 공시? 어떤 기사가 나왔죠? 예. 영업이익이 내년도부터 2배 이상 급증할 걸로 전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DKT는 사실상 오늘 좀 강한 대형 호재가 나왔다고 보시면 돼요. 주식은 실적이 폭증할 만한 부분이 이제 공시라든지 기사가 나올 때 그럴 때 아주 강한 호재가 나왔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예, 그래서 DKT도 이미 바닥권에서 8,000원대에서 최대 주주가 100억 이상의 지분을 늘렸던 기업인 만큼 신뢰성이 높다. 그리고 사면 같은 경우에도 오늘 지수가 밀리면서 단기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지만 이 사면도 이제 막 울산 회복하려고 그러죠. 자그마치 850억의 자금이 지금 왔다 갔다 한 거예요. 특정 이제 세력들의 850억이 지금 48,800원대에서 최대 주주와 지분 교환이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런 만큼 사면은 뭔가 큰 재료가 있을 것 같다. 근데 이미 얘기 나왔었잖아요. 연초에 빅테크, 글로벌 빅테크 2곳과 수주가 임박돼 있다. 국내 대기업 10곳과 1조 원 수주를 준비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온 만큼 대규모 시설 투자하려고 자금을 확보하는 건가? 이미 작년도 10월 달에 10일 발행 투자가 32,000원대에서 이자율 0%로 400억 가까이 들어온 만큼 올해 10월 달까지 기관 세력들은 빠져나갈 수가 없거든요. 기관 세력들은 작년도에 12투자 들어온 세력들은 올해 하반기를 노리고 들어온 거란 말이에요. 그런 만큼 지금 당장 끝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대규모 무상증자와 자사주 매입까지 40억 이상 들어온 기업이기 때문에 사면도 계속 주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라든지 옵티머스 얘기 나오면 상한가를 도전해 볼 수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그 시기가 그렇게 멀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수급의 변화가 850억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수급의 변화는 곧 주가의 변화를 의미한다. 이 부분도 계속 주시하시면 될 것 같고요. 삼성전자가 자사주 매입 지속하고 있죠. SK 스퀘어 자사주 매입 1,000억 끝났죠. 그럼 이제 삼성전자랑 SK 스퀘어가 자사주 매입이 이제 삼성전자는 다음 주 정도면 마무리될 예정이거든요. 3조 5천억이. 그럼 바로 이제 3월 달부터 곤두박질 칠까요? 예. 본격적으로 이제 급등세 또 노려봐야죠. 예. 그런 만큼 아직 반도체는 자꾸 이제 뭐 버블이다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요.
수급을 보세요. 수급을. 외인들 수급 필요 없어요. 외인들은 추격 매수의 달인이잖아요. 추격 매도의 달인이죠. 오히려 요즘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모르겠어요. 이 고래사냥 방송을 봐서 그런지 너무 잘하고 있어요. 투매 나올 때 저가 매수, 그리고 뭐 폭등 나올 때는 단기는 뭐 매도하셔도 되고, 뭐 중장기로 보실 분들은 아직 반도체도 끝나지 않았다. 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올해 예상 실적 대비 아직 퍼가 10배도 안 될 정도의 저평가 국면이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자사주 맵을 더하고 있다. 긍정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반도체 소부장 관련주 내에서도 독보적인 기업들을 보시는 게 좋아요. 특히 엔비디아 공급망에 들어가는 기업들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성호전자가 잭팟 터졌죠. 앞으로는 중국 같은 경우도 EUV 장비가 필요 없이 반도체를 지금 개발하는 걸로 많이 지금 요즘에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EUV 장비를 규제하니까. 그러면 한 가지 생각나는 기업이 있죠. 주성 엔지니어링은 EUV 장비 필요 없이 지금 화물 3호족 반도체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을 개발을 했다. 이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주성이 3D 반도체 시대의 핵심 장비를 개발했구나. 그래서 앞으로 또 실리콘 포토닉스 기술도 중요할 것 같고요. 가장 결정적인 건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초전도체. 이 기술을 확보하게 되면 반도체 발열 문제를, 열 문제를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질 수가 있다. 이런 얘기 나온 만큼 앞으로 초전도체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들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반도체 쪽, 지금 이게 접목될 수는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TC 머티리얼즈가 초전도체 와이어 기술을 개발한 만큼 그 부분도 역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징적인 부분이 현대차가 지금 10조 원을 새만금 지역 쪽에 로봇, 데이터 센터, 그리고 수소 쪽에 투자를 진행할 예정이다. 오늘 이제 언론 보도를 통해서 얘기 나오기 시작을 했죠. 현대차 관련주들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역시 현대차 관련주들, 오늘부터 현대차도 이제 파라볼릭이 상승 기조로 전환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주시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뭐 자동차부터 로봇, 반도체, 전력, 전반적인 전략을 짚어봤는데요.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번 주 꼭 눈여겨볼 전략은 어디에 있을까요? 투자 싹쓸이 팁 그 주제를 열어보니 여러분이 많이 기다리고 있을, 시장이 기다리고 있는 엔비디아의 실적일 겁니다. 위원님, 문제는 눈높이가 너무 높아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만 엇나가도 여파가 클 거란 말이죠. 엔비디아 실적 어떤 자세로 우리 기다려볼까요? 눈높이가 많이 높아졌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엔비디아가 많이 안 올라왔어요. 이제까지 안 올라갔잖아요. 눈높이가 올라갔는데 많이 과일권 했으면 많이 올라갔는데 이 정도밖에 실적이 아니야? 이럴 수가 있지만 엔비디아 이제까지 아무것도 안 올라간 게 별로 없잖아. 그러면 이미 눈높이가 올라가봤자 오히려 실적이 그렇게 썩 좋지 않아도 오히려 긍정적으로 반응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현재 주가 위치를 보셔야 돼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가 지금 퍼가 20배 초중반대 혹은 20배 또 떨어지면 이하까지 내려갈 때도 있고 예상 실적 대비 이제까지 엔비디아가 퍼가 20배인 적이 없었어요. 대부분 뭐 40배, 50배. 아마 3, 4년 전에는 뭐 100배 이상까지 이제 올라가는 경우도 있었고, 그런 만큼 엔비디아 그러면 수혜주들이 뭐가 있을까? 엔비디아는 엔비디아고요. 중소기업은 또 우리나라 중소기업이죠. 그만큼 SK하이닉스도 퍼가 10배도 안 되잖아요. 엔비디아가 못 가도 SK하이닉스는 갈 수도 있는 거죠. 왜 SK하이닉스는 아직 퍼가 10배도 안 되잖아요. 그런 만큼 성호전자, 이 기업이 엔비디아, 실리콘 포토닉스, 광트랜시버 병렬 처리 장치, 장비 업체, 올해 자회사가 영업이익이 400억 이상 전망이 나오거든요. 이 기업도 그래서 실리콘 포토닉스 발열을 좀 막아줄 수 있는 이런 기술을 핵심 기술을 개발한 만큼 이게 굉장히 중요했죠. 그래서 성호전자가 있고 에이펙트는 이제 엔비디아 쪽에 이제 메모리 소캠2 삼성전자의 단독 수주를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메모리 소캠2 역시 단독 수주 기업으로 이제 공급망에 들어갈 것 같고요. 그리고 HMNEX 이 기업이 마이크론 쪽에 광온도 센서를 지금 이제 퀄 테스트를 통과하고 공급이 이제 임박돼 있다 이게 나왔죠. 그래서 예전에 점상학과도 나왔던 기업인데 이 기업이 오늘 딱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상한가 들어갔죠? 왜? 과연 마이크론만 공급할까요? 앞으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공식 입주할 예정인데요. 그러면 마이크론 공급하려고 지금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들어갈까요? SK하이닉스, 삼성전자에 공급하려고 하는 거 아닐까요? SK하이닉스에도 세정 장비를 공급하는 업체거든요. 그런 만큼 이 세 개 기업이 일단은 또 중요할 것 같은데요. 차트를 보겠습니다. 성호전자는 물론 제가 이제 작년 12월 달에 초대형 호재 나왔습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쭉 500% 이상 상승했어요. 대신 지금 이제 매수권은 지나갔죠. 그래서 이제 이전 저점 부분이 21선 19,800원대거든요. 이 라인 때 이탈되지 않는 상태에서 역시 지금도 아직 상투 신호는 안 나온 것 같아요.
대량 거래 대음선 나왔나요? 안 나왔잖아요. 이 실리콘 포토닉스 이 기술은 앞으로도 어마어마해질 것 같아요. 그리고 초전도체, 그리고 특히 3D 반도체 관련 기술을 확보한 기업이 굉장히 중요해질지 몰라요. 그래서 이번에 송재혁, 삼성전자 CTO 사장도 이제 이번에 이제 반도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전시회가 열릴 때 이쪽에 많이 집중을 했던 걸로 기억이 나요. 그런 만큼 역시 이 실리콘 포토닉스와 더불어서 앞으로 3D 반도체 관련주 계속 주시해야 될 것 같고, HMX 같은 경우도 광운도 센서 이런 쪽에 재료가 있는 기업이죠. 그래서 성호전자 이제 이 정도 좀 뚫어버리면 신고가 패턴에 초점 맞추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에이펙트. 삼성전자만 과연 단독 수주할까요? 앞으로 SK하이닉스도 외주를 주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는데, 일단 SK하이닉스 협력업체이기도 하고요. 이 기업은 지금 삼성전자의 모바일 디램 물량까지도 확보한 것 같아요. 모바일 디램 물량까지 확보했다라고 이미 대놓고 얘기를 했죠. 그런 만큼 혹시 갤럭시 S26에 공급하는 거 아니야? LPDDR5X를? 앞으로 LPDDR6도 나올 텐데 LPDDR5X 핀 메모리까지도 나올 텐데 그쪽에 수혜주가 될 수도 있겠다. 앞으로 저전력 메모리가 중요하니까. 글로벌 빅테크들 뿐만이 아니고 이제 여러 중소기업들도 마찬가지로 AI를 또 많이 이용을 할 텐데, 메모리 HBM만 그 발열이 좀 더 이제 확대될 수 있는 HBM만 이 메모리만 확보를 해야 될까요? 저전력 메모리도 굉장히 중요해질지 몰라요. 엔비디아도 지금 저전력 메모리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거기에 시스템 반도체 쪽의 재료도 있기 때문에 역시 21선 뚫은 만큼 제2의 두산 테스나에 도전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HMX. 이 기업은 제가 잠시 후에 자세히 또 설명드릴 예정이니까 이제 종고점 뚫어버리고 신고가 들어갔죠. 주식은 항상 점상한가 나간 기업을 주목을 해야 된다. 스피어도 마찬가지였고요. 산미금속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기업도 마찬가지였네요.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앞서 짚었던 성호전자까지 포함해서 최근 구례에 대한 전략도 그럼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할, 너무 뜨거웠죠, 대원 전선부터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가격 제한선까지 오늘 또 꽉 차게 올라섰습니다. AI 전력소의 전선주가 사실상 오늘 정말 동반 강세를 보였고요. 그 안에서 선단에 서줬습니다. 6거래일째 연속 상승까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후에 대한 추가 전략 한번 들어볼 테고요. 사면 역시 전일 음봉에도 사실상 외국인의 순매수가 잡혔던 기업입니다. 오늘 상승 전환되며 다시 한번 5만 원대 회복 흐름 보였기 때문에 추세에 대한 회복과 함께 어떤 흐름 이어갈지 점검 받아보도록 할게요. 에이펙트는 나흘째 상승 이어지며 특히나 삼성전자 향, 이 납품 장비 쪽에 대한 실적 개선 기대감도 반영되고 있는데요. 투탑 랠리가 강하게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호흡으로 가져갈지 체크 한번 해보도록 할 테고요. 여러분, 성호전자입니다. 오늘 1,500억 원 규모 토지 건물 양수 소식이 있었는데, 최근 이 땅 부자 부동산 쪽에 대한 모멘텀 시장 주목도도 강하게 높습니다. 반도체 부품 모멘텀까지 있기 때문에 또 어떤 호흡으로 가져갈지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대원전선 위원님, 또 나왔습니다. 상한가 봐요. 지금 거의 관심주가 매주 상한가가 좀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역시 수급의 힘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차트를 보겠습니다. 대원전선 차트를 보시게 되면 오늘 상한가를 들어갔는데요. 일단 전력전선 관련주 내에서 주도주 역할을 했죠. 최대 주주가 굉장히 많이 꾸준하게 1년 동안 매집했던 기업으로 알려져 있죠. 당연히 내일이 좀 과일권이긴 해요. 벌써 이제 한 5일째, 6일째 올라왔기 때문에 내일은 상초도 일단 단기는 매도하는 위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신 중기는 5일선 매매 이어나가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사면을 들 수 있을 텐데요. 이 사면 같은 경우가 왜 악재 말고 호재가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수급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최대주가 자사주 매입을 했고요. 44억. 그리고 무상증자를 한 주당 2주 200% 대규모로 하는 부분, 주식수를 3배로 늘려놓은 거죠. 거기에 12투자 세력 3만 원대에서 이자 없이 올해 10월 달 이후에 이제 행사를 하기 위해서 400억 이상 시설 투자 목적으로 들어온 거고요. 1,000억 가까이 시설 투자를 한다라고 얘기가 나왔죠. 그러면 왜 대규모 수주도 하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대규모로 앞으로 시설 투자를 준비하는 걸까요? 아무래도 글로벌 빅테크 두고 수주 한 것 같죠. 그리고 국내 대기업 10곳과 1조 원 수주 준비한다라고 얘기했죠. 국가 핵심 전략 기술로 지정된 액추에이터인 만큼 로봇의 원가의 60% 이상이 액추에이터지. 이 기업 글로벌 빅테크 수주하면 상한가도 충분히 계속 노려볼 수가 있기 때문에 48,000원대가 최근 들어 이제 특정 들어온 이제 시간의 대량 매매 단가이기 때문에 48,000원대 바닥권으로 보면서 이제 재차 5일선 회복되면 주 중반 이후에 추가 급등을 노려보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지금 에이펙트를 들 수 있는데요.
그냥 이 기업은 다른 거 없어요, 저는. 대대대 좋아요. 제2의 두산 테스나에 도전해 보겠습니다. 깔끔하죠? 예, 그리고 성호전자. 이 기업 같은 경우도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전 저점 이탈되지 않는 상태에서 19,800원. 정고점 뚫어버리면 계속 어디까지 뭐 올라갈 거다 미리 단정 짓지 말고요. 끝까지 5일선 매매를 이어나간다든지 상투 신호 나오는 부분 계속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화면 보시게 되면 스마트폰 꺼내셔서 QR코드 찍고 노란톡 꼭 들어오시길 바라겠고요. MTNW 5년 동안 전체 대상을 달성한 만큼 5년 동안 전체 1등을 했습니다. 꼭 명심하시고 여기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자, 그렇다면 최근 고래에 대한 기대를 안고 또 어떤 오늘 고래가 나올지 잠시 후에 공개해 보겠습니다. 네, 기대가 됩니다. 바로 위원님 공개해 볼까요? 예, 완벽한 기억 갖고 왔습니다. 오. 예. DKT라는 종목인데요. 이 DKT 같은 경우가요. 일단 ESS 데이터 센터 쪽에 핵심 또 재료가 있고요. 예, 그리고 로봇 충전기 쪽에 보스턴 다이내믹스 수주 납품이 임박돼 있고요. 예, 거기에 삼성전자 쪽에 FPGA 핵심 부품, 이 스마트폰의 발열을 방지해 줄 수 있는 핵심 부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만큼 삼성전자 폴더블폰 또 수혜주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기업이 ESS 쪽에 국내 배터리 3사를 다 고객사로 또 확보했거든요. 실적이 내년도부터 영업이익 전망치가 2배, 한 500억대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이게 정고점 돌파 임박돼 있거든요. 바로 차트를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시게 되면 지금 이전 고점을 돌파를 임박돼 있죠. 주식은 721선 돌파하고 나서 첫 고점이 이제 5일선 깨지고 흘렀던 첫 고점이 11,750원이거든요. 거기 이제 오늘부터 돌파했어요. 오늘부터 파라볼릭이 상승 기조로 전환되고 오늘부터 이제 5일선 첫 회복되는 모습이에요. 그러면 이제 오늘부터 시작이 됐구나. 월봉 차트를 봤을 때도 이제 다음 달부터 MACD 빨갛게 나오기 직전 상태에서 장기 60개월 이평선 이제 다 뚫었거든요. 밀집 국면에서 이제 장기 평선 뚫어버리는 거기 때문에 아직 중장기도 꼭대기권이 아니거든요. 721선도 이제 막 돌파한 상태이기 때문에 내일도 시가 이하 저가 매수기에만 누리면서 향후 내년도 실적 전망을 봤을 땐 일단 중장기적으로는 2만 원대까지도 생각을 하면서 좀 안정적으로 좀 매매를 펼칠 만한 종목이 아닐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 납품 임박돼 있는 만큼 반도체 그 로봇 쪽에 재료를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현대차가 이번 주 로봇 쪽에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할 예정인 만큼 그 부분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향이 로봇 모멘텀까지 있기 때문에 기대해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고래 사실 위원님 예고편이 살짝 나왔어요. 예, 맞습니다. HMNex라는 기업인데요. 이 기업이 광원도 센서를 국내 유일하게 국산화했더라고요. 예. 요즘에 이제 실리콘 포토닉스, 이제 광 센서 이런 쪽에 기술을 잇는 기업들이 앞으로 주목받을 것 같은데 벌써 오늘 상한가 들어갔죠. 성호전자 초대형 호재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500% 이상 날아갔죠. 이 기업도 사실상 저는 좀 초대형 호재 나온 게 아닐까 그렇게 보여져요. 최대 주주가 지금 11억 이상 대량 매집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대표이사가 개인 돈으로도 5억 가까이 장내 매수세가 들어왔어요. 조금만 또 일찍 봤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도 꼭대기는 아닌 것 같아요. SK하이닉스 쪽에 매출의 70%가 SK하이닉스 쪽에 나오는데요. 이 기업도 그러면 엔비디아 이제 공급망 수혜주로 볼 수 있는 기업이죠. 그런데 마이크론향 쪽에 이미 퀄테스트 수주한 것 같고요. 또 추가 수주 이제 퀄테스트도 중국 기업이랑 지금 일본 쪽에 마이크론 쪽이랑 또 이제 퀄테스트를 진행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마이크론하고 중국만 있을까요? 네. 제가 볼 때는 향후 SK하이닉스와 그리고 삼성전자도 이 광온도 센서 이쪽에 수주를 하지 않을까 예상이 되거든요. 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공식 입주할 예정이거든요. 예.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들어가고 과연 삼성 SK하이닉스 공급 안 하려고 들어갈까요? 대규모 공급할지 모르잖아요. 예. 국내에서 유일하게 독보적, 지금은 국내 유일하게 독보적인 기술을 확보한 기업들이 중요하다. 그리고 엔비디아 공급망에 들어갈 수 있는 기업들이 중요하다.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최대 주주 대표사가 대량 매집이 이뤄졌다. 일단 기본적으로 방향은 위인 것 같습니다. 차트를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시게 되면 지금 오늘 종고점 뚫어버렸죠.
그리고 예전에 점상가 나가고 대량 거래 시전됐던 고점도 다 뚫어버렸어요. 그 월봉 차트 보면 야 기가 막히네요. MACD 이제 막 0을 돌파하고요. 아직 중장기 투자 심리도가 침체권에 있어요. 전혀 과일권 돼 있지 않아요. 장기 평선 다 뚫은 만큼 예전에 고점이 6,000원대였죠. 예. 내일은 단기는 과일권이긴 합니다. 시가 같으면. 대신 이제 2,000원대 초반, 2,000원 이하는 저가 매수 기회를 누리면서 향후 추가적인 급등세를 누리면서 6,000원까지도 생각을 하면서 저는 접근해 볼 생각입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네, 기대감이 잔뜩 묻어난 오늘 두 가지 고래 만나봤습니다. 이렇게 전반전 정지호 위원과 가득 채워봤어요.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